자, 이제 네 번째 강의로 세 번째 동영상으로 이제 웹 서비스와 이제 자동화에 대한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웹 브라우저 모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파이썬에 있는 표준 모듈인데요. 굉장히 간단한 거라서 한번 CMD를 열어가지고요. CMD 창을 실행해서 파이썬을 여기서 그냥 바로 실행해 볼게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임포트 안티그래비티를 실행하면은 얘는 별거 아니고요. 이걸 실행하면 갑자기 이런 사이트 그냥 열어줘요. 이런 사이트 그냥 열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파이썬을 뭐 찬양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뭐 이런 거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열어주는 사이트였고요. 뭐 그냥 모듈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이제 해서 이제 요게 내부적으로 브라우저를 열어주고 있는데 이 브라우저가 얘 내부적으로 브라우저 모듈을 사용해서 열거든요. 그래서 인터프리터를 이용해서 한번 요걸 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임포트 웹 브라우저 URL은 이렇게 하고요. 웹브라우저 모듈에서 오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URL을 한번 열어보면 자, 얘가 이렇게 파이썬 홈페이지 요 주소에 해당하는 요거를 열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웹브라우저 모듈에 오픈 뉴를 이용해서 또 URL을 열면 자, 이거 보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열어주죠. 예, 웹브라우저를 좀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뉴하고 사실 뉴 탭이 있는데요. 요 메서드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열면은 이제는 이렇게 또 똑같이 열어요. 별 차이는 없어요. 일단 뭐 별건 없고 브라우저 모듈은 브라우저의 기능을 수행해주는 모듈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렇게 브라우저 단에 이제 뭔가 브라우저를 핸들링할 수 있는 모듈이 있다는 거 잠깐 보여준 거고 이제 웹 API하고 REST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웹 API는 그럼 뭐냐? API라는 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운영체제라든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이제 API라고 해요. 근데 별거 없고요. 우리가 뭔가 이제 이 브라우저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브라우저의 기능을 쓸 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 여기서 이제 제공해주는 이런 함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API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웹 API는 당연히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API를 말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API를 사용할 때는 함수 호출 같은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웹 기반의 API들은 웹이 보통 HTTP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잖아요. 이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서비스의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기 위한 명세가 이제 웹 API가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HTTP를 이용해서 어떤 URL로 정보를 보내면 웹페이지를 받았잖아요. 근데 웹 API는 이제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를 이제 뭐 add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a, b 이런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래서 add라는 함수에다 1하고 3 이렇게 이게 일종의 API 이런 함수들의 API라고 볼 수 있어요. add라는 API를 이용해 가지고 1하고 3을 넣어주면 4라는 데이터를 제공을 받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웹 API는 이런 함수를 호출하는 대신에 URL을 요청을 하면은 그 URL에 해당하는 특정한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HTML 문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URL 요청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고 요청에 대한 상태와 데이터가 있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HTML 대신에 보통 어떤 식의 데이터를 많이 웹 API에서는 제공을 해주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JSON이라든지 XML 같은 포맷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쉽게 소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XML을 많이 이용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JSON 거의 대부분 JSON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통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웹 API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REST
REST라는 게 있어요. REST라는 거는 뭐냐면 Representation State Transfer라고 해서 뭐 로이 필딩 박사 학위 논문에서 처음으로 이제 얘가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냥 별거 없고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제공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런 웹 URL 주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요청을 하고 제공을 받으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웹 프로토콜을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개념이 되고요. 결국 이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왜 SQLite 쓸 때도 그냥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플러그인 형태로 이제 플러그인을 깔아가지고 뭐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도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이제 다르잖아.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여주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공하는 거예요. 결국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가공해서 사용자한테 맞게끔 보여주는 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REST API를 이용하면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그런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REST 인터페이스 또는 RESTful, 그러니까 REST스럽다라는 말이죠. RESTful 인터페이스라고도 하고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도 다 뭐 이제 RESTful API 거의 대부분 요즘 나오는 서비스들 대부분 다 RESTful하게 작성이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인 그래프 QL이라는 녀석도 있어요. 이걸 이용하기도 해야만 요즘.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거는 안 하고 이제 REST만 이제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URL을 통해서 자원을 명시해요. URL 주소를 이용해서 내가 특정 자원을 이제 명시를 하고요. 이제 HTTP 메서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메서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잠깐 설명을 해보면 그래도 뭔가 실체를 봐야지 우리가 좀 보기가 쉬우니까 메뉴에서 도구 더보기에 보면 개발자 도구라는 걸 이제 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개발자 도구인데 여기서 네트워크를 잠깐 가보면은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그럼 뭔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막 가요. 이제 이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걸로 요청하고 요것도 요청하고 요것도 요청하고 이제 브라우저가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을 어디로? 웹 서버로 요청을 하는 건데 여기를 잠깐 보면은 프리뷰 이제 요걸 눌러서 보면 프리뷰도 있고 헤더라는 게 있는데 헤더에서 보면은 리스판스 헤더라는 부분도 있고 리퀘스트 헤더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응답을 받은 거고요. 리퀘스트는 우리가 보낸 거잖아요. 자, 보냈을 때 메소드 방식이 여기 있어요. get 방식으로 이제 보내거든요.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여기 URL 쓴 다음에 엔터를 치는 이런 방식으로 보내는 방식은 다 get 방식으로 보내게 돼요. 이런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들이 있는데 포스트 방식으로도 보낼 수도 있고 풋 방식이라든지 딜리트 이런 메소드 방식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로이 필딩이라는 사람이 이 URL에다가 플러스로 이런 HTTP 메소드를 결합을 해가지고 이 자원에 대해서 뭐 어떤 행위를 할 건지를 이걸로 정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get은 말 그대로 얻어오는 거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post는 일단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이제 사용을 하고 그리고 put은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는 데 사용하고 delete는 삭제하는 데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자는 거죠. 뭐 head라는 메소드도 있어요. 이 자원을 직접 가져온다기보다는 이 자원이 뭐 크기가 얼마고 어떤 타입의 데이터고 이런 그냥 그런 정보만 이제 조회할 때는 head 같은 이제 메소드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URL에 해당하는 특정 자원을 HTTP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REST API, REST다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은 그냥 과감하게 생략을 할게요. 너무 길어져서. HTTP 프로토콜 표준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REST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웹은 굉장히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인프라가 굉장히 많아요. 웹 인프라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HTTP 프로토콜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HTTP 표준 프로토콜에 따른 모든 플랫폼, 왜 우리가 리눅스에서도 웹브라우저 띄울 수 있고 안드로이드에서도 웹브라우저 띄울 수 있고 그리고 뭐 iOS 뭐 모든 장비에서 다 우리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앱에서도 이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요청을 하면은 그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다른 애플리케이션들.
자, 그리고 뭐 하이퍼미디어 API 기본을 충실히 지키면 범용성을 보장하는데 이건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튼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REST API 메시지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주소,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하나를 보낼 때 HTTP 보통 REST API는 이제 여기 이제 뭔가 주소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스튜던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수형으로 많이 붙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얘를 포스트로 보낸다. 만약에 메서드는 포스트로 보낸다면 포스트가 아까 뭐라고 했죠? 데이터를 생성한다라는 거였죠. 이 스튜던트라는 이 경로로 봐서 학생 데이터를 생성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쉽게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HTTP 한 다음에 어떤 이제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튜던트 한 다음에 예를 들면 2017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정보를 보냈어요. 그러고 얘를 푸시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보내게 되면 스튜던트 중에 요 학번에 해당하는 학생을 데이터를 수정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HTTP 몇 가지 더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보면은 스튜던트 이렇게 해서 얘를 뭘로 보내죠? 갯방식으로 보내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요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겠다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이제 아이디 값도 이제 보내면은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학생 값을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딜리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딜리트 메소드로 바꿔서 보내면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겠다 서버에서 삭제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의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서비스 디자인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요거 때문에 그런데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를 분리하기 때문인데 그냥 서버에서는 특정한 데이터를 이런 URL로 어떠한 메서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URL하고 메서드를 이용해 가지고 보내면은 그런 행위를 해주는 거죠. 서버는 단순히 요렇게 보내면 클라이언트에서 요런 HTTP 요청을 보내면 서버에서는 그런 행위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공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요청을 하고 어떤 데이터가 오는지만 알고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짜면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서버는 서버만의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제 이 REST를 이용해서 쭉 구현을 해주고 클라이언트는 그 REST를 보고서 이제 그냥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서버에서 제공하는 이제 API를 가지고 웹 API를 가지고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하고 어떤 이런 프로그래밍적인 부분하고 문제를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역할이 분리가 된다. 근데 REST의 단점은 표준이 존재하지 않아요. 뭐 다양하게 막 사용해요. 사람들이 뭐 이런 방식으로 쓰기도 하고 뭐 또 그들만의 이제 뭐 URL을 막 정의를 따로따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표준이 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버에 있는 AP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API의 문서들을 보고서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하고서 찾아본 다음에 이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이제 뭐 get이라든지 아까 했던 post 그리고 뭐 put, delete 그리고 뭐도 있냐면 패치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헤드라는 것도 있었죠. 뭐 이런 이제 메서드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럼 좀 특별한 행위를 하는 메서드들을 내가 만들고 싶다 해서 메서드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호환 이제 웹 표준이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이미 HTTP 그 표준에서 제공해 주는 이런 메서드들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 추가하기가 좀 나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RESTful API를 제공하는 이제 서버가 있는 거고요. 이 서버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요 REST API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요청하고 응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API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웹 서버 같은 그냥 아까 전에 했던 웹 서버는 단순히 뭐예요? 그냥 내가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요청하면 HTML 페이지를 주잖아요. HTML 페이지를 주게 되는데 이제 REST API 같은 경우는 어떤 앱에서 서버로 요청을 하면 뭘 주냐면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데이터.
데이터를 주고 이 데이터를 앱에서 어떻게 보여줄지를 이제 만들어서 하면 되죠. 필요한 데이터 받아서 앱에서 보여주는 게 이제 뭐 REST API 이용하는 방법이고, 기존의 웹 서버는 그냥 HTML 문서 자체를 주기 때문에 그 HTML 문서로 정의해 놓은 것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REST하고 기존의 웹 서버하고. 그럼 REST API를 이용한 실습을 좀 해볼게요. REST API를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뭐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중에,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중에 주소.go.kr이라는 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어, 한마디로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API를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웹 API를. 그래서 여기로 일단 접속을 해보세요. 접속을 하면은 주소, 자, 여기 가서 개발자 센터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개발자 센터로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우측에 API 신청하기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지금 이제 그냥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API를 사용하겠다고 이제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할 수 있는 키 값을 줘요. 그 키 값을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가 뭘 사용할 거냐면, 팝업 API는 웹페이지에서 이제 팝업을 띄워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해 주는 거라서 얘는 맞지가 않고, 우리는 서버端에서 쓸 거기 때문에 검색 API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업체 기관명은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적어 주시면 되는데, 충북대학교니까 충북대학교라고 이제 쓰고요. URL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도메인을 산 게 없잖아요. 뭐 네이버닷컴이라든지 여기 위에서 봤던 주소.go.kr 없으니까 그냥 로컬 호스트라고 할게요. 이거는 로컬에서만 사용할 거라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서비스망은 인터넷망을 쓸 거죠. 행정망은 이제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일단은 인터넷망을 여러분들은 쓸 거고, 서비스 용도 운영은 이제 좀 특별히 몇 개의 정보를 이제 더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개발용으로만 할 거고, 테스트용으로만 할 거기 때문에 개발 요것만 해주면 별다른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개발용으로만 쓰고, 여기서 이제 이 발급받는 인증키를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는데 뭐 오래 쓸 건 아니니까 7일 동안만 쓰게 해서 신청하기를 누르면은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개발 승인 키는 재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키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보면 승인 키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 있죠. 요 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키는 반드시 복사를 해서 메모장 같은 데다가 저장을 좀 그러니까 기록을 좀 해두세요. 이렇게 좀 표시를 해두고요. 자, 이러면 이제 요 키만 발급받으면 이제 이 주소.go.kr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요건을 갖춘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해본 거고요. 신청해서 키 발급 받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요 API의 사용 방법을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도로명 API 요거 사용할 거거든요. 요걸 사용할 거라서 여기서 검색 API 중에 가이드 및 소스 다운인데, 요걸 다운받으면 가이드 PDF 문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사용 방법을 알고 싶으면 이걸 받아서 보면 되고요. 일단 예제에서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드레스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주소 검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파이썬, 퓨어 파이썬 이용할게요. 플라스크 하는 건 아니라서. 어드레스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자,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무슨 모듈을 쓸 거냐면 리퀘스트 모듈을 쓸 거라서 피포 인스톨로 리퀘스트 할 거야. 이 리퀘스트를 쓰는 이유는 리퀘스트가 이제 파이썬의 기본 웹, 그러니까 HTTP 모듈보다, 그러니까 리퀘스트 모듈보다 좀 쓰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파이썬 프로그램이 있겠죠. 우리가 만든 파이썬 앱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만드는 앱, 지금 프로그램 할 앱.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소, go.kr 여기서 이제 주소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이제 요청을 보낼 때 어떤 기반의 요청을 보내야 되죠? 웹 API잖아요. 웹 API. 다 보니까 HTTP로 이제 요청을 보내야 돼요. 리퀘스트가 바로 그 HTTP 요청을 하는 모듈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받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됐고요. pip로 인스톨 해야 되겠죠? pip 인스톨 request. 자, 요거를 이제 인스톨을 받아요. 자, 이 프로젝트에 이제 설치를 하고요. 자, 이제 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죠. 꽤 길죠? 자, 꽤 길지만, 그래서 여기도 파이썬 파일, 요 파일을 만든 다음에, 좀 글씨가 작을 것 같네요. 좀 글씨 키워드릴까요? 자, 요거 눌러서 하면 이제 좀 휠 버튼을 이용해서 이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휠 버튼으로 이제 좀 글씨를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from request import get, 우리는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할 거예요. 주소 데이터를 get 방식으로 요청할 거라서 get이 필요하고요. 이거 말고도 post, put, delete 이런 것들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을 쭉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get만 요청할 거라서 아까 메소드 말했잖아요. get 방식으로 요청을 보낸다는 그 get을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복잡한 데이터가 올 거라서 pprint를 이용해서 좀 예쁘게 그 받은 데이터, 그 주소 go.kr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좀 보기 좋게 이제 화면에다가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pprint, prettyprint라는 모듈을 이용할 거고요. JSON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JSON 모듈을 임포트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를 했고요. 자, API URL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주소 여기 가보면은 이제 도로명 주소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활용 방법으로 가보면요. 도로명 API, 검색 API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안 나오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API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요 주소로 아까 URL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 주소 또는 요 주소로 하라고 나오는데 호출 방식은 포스트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get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get 방식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잘 동작을 하지 않더라고요. 요 주소가. 그래서 요 주소를 사용할 거예요.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API URL은 요게 되게 되겠죠. 그럼 요 주소를 복사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급받은 키 있죠. 아까 메모장에다 이제 복사를 해놨는데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발급받은 키 값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고요. 이제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없으면 이제 거기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API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df search 어드레스들을 서치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여기다 키워드하고 검색 결과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거를 다 한 번에 주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막 2천 검색어에 따라서 몇천 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설정을 해서 한 페이지당 몇 개씩 보여줄지 이렇게 설정하는 변수를 이제 넣을 거예요. 자, 이 함수. 자, 이 함수에서 parems라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에 문서를 잘 보면 일단 문서도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이 요청 변수에서 뭐뭐뭐를 보내게 되어 있냐면 컨펌 키, 우리가 신청시 발급하던 인증키를 보내줘야 되고 이제 페이지 몇 번째 페이지를 보여줄 거냐, 그리고 페이지당 몇 개씩 보여줄 거냐, 그리고 페이지당 결과 이제 10개씩 보여줄 거다. 디폴트는 요거를 안 넣어주면은 기본값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하고 10. 그리고 키워드, 우리가 검색할 키워드죠. 이거 필수로 넣어주는 거고, 리절트 타입은 기본은 XML인데 우리는 JSON으로 받을 거라서 이렇게 JSON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parems라는 폴더 정보에다 넣어서 딕셔너리에 넣어서 이제 해볼게요. 키워드라는 필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순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한 키워드를 여기다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정보가 필요하냐면 current 페이지, 현재 몇 번째 페이지를 보여줄까요? 그건 페이지에다 우리가 넣어주기로 했어요. 여기다 페이지.
그리고 카운트 퍼 페이지에는 이제 리미트 몇 개씩 보여줄 거냐 한 번에 이렇게 리미트에다 그걸 넣기로 했고 여기다 했고요. 컨펌 키라는 필드는 우리가 이 발급받은 키를 넣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키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놨으니까 여기다 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 타입 우리가 리절트 타입은 XML이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이슨 데이터를 원하기 때문에 제이슨으로 받게끔 고쳤어요. 자,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고 나면 이제 요청을 보내야겠죠. 이제 리퀘스트에 있는 get, 요 get은 요거예요. 리퀘스트에 있는 get 방식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API URL로 보내는데 parems를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은 이제 요청이 이제 보내지게 돼요. 거기로. 그럼 결과가 오겠죠. 그래서 결과를 한번 뿌려볼게요. 일단 print less를 뿌려보면은 less에 있는 내용 텍스트를 뿌려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저 함수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충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첫 페이지 10개 이렇게 보내게끔 이제 해서 실행을 잠깐 해보죠. 그러면 결과가 이 텍스트의 결과가 이제 이렇게 문자열로 오게 돼요. 문자열. 근데 이게 좀 올바르지 않은 제이슨 파일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제이슨 파일. pprint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거. 자, 실행을 다시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쓸데없는 요 가로, 요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요 가로 부분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이제 가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문자 아래. 그래서 얘를 조금 정제를 해줘야 돼요. 제이슨 데이터로 받기 전에 좀 정제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제를 해요. 일단은 데이터를 가로가 양쪽에 있는 가로를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스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스트립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스트립을 잠깐 설명하고 한번 스트립이 뭐 하는 함수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샵샵샵 어떤 문자열에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s.strip 해가지고 샵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양쪽에 있는 이 중간에도 샵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양쪽에 이제 사이드에 있는 이제 샵들을 한마디로 여기 넣어준 문자를 싹 제거하고서 이렇게 스트립을 해줘요. 그러니까 양쪽을 벗겨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벗겨내는데 먼저 오른쪽에 있는 가로를 이제 지우고요. 오른쪽에 있는 가로만 지워질 거 아니야. 우리가 제이슨 데이터가 제이슨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뭘로 둘러싸여져 있냐면 양쪽에 이렇게 가로로 둘러싸여져 있단 말이죠. 일단은 얘를 수행하고 나면은 문자열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뀐 문자열을 다시 스트립을 또 하는 거죠. 이제 오른쪽 거.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제이슨 데이터만 남아 있죠. 그래서 제이슨 모듈에서 로즈 하면은 문자열을 이제 제이슨 형태의 문자열을 파이썬에 객체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결과를 봤는데 이 제이슨 객체 안에 잘 보면은 이제 p 프린트로 리절트를 한번 뿌려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그러면은 상당히 긴데 이 리절트라는 거 안에 내용물이 이제 들어있어요. 요 전체 내용물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된 딕셔너리 중에 리절트라는 거를 따로 뽑아와요. 딕셔너리, 이거 딕셔너리가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을 다시 해보면은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뽑혔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걸 정보를 잘 볼게요. 요걸 가지고 자 커먼이라는 이제 키하고 이제 주소라는 키의 각각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주소라는 키 안에 이제 배열이 있고요. 이 배열 안에 하나 이제 리스트가 있고 이 리스트의 하나마다 좀 긴데 내용이 많죠. 요만큼이 하나의 리스트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요만큼의 딕셔너리가 들어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소에 해당하는 정보들, 주소를 쓸 수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 중에서 이제 좀 보면은 이거는 이제 도가 무슨 도인지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구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집 넘버는 뭐겠어요? 우편 번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로드 ADDR이 이제 이게 도로명 주소. 이제 파트 1, 파트 2로 또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정보를 좀 쓰려고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요거는 이제 어, 어떤 건물들의 이제 리스트가 쭉 있는 거고 여기는 이 충북대학교라는 곳에 있는 건물들의 리스트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더라 요거 집원 주소 이거는 과거에 이제 우리 집원 주소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대로 1 여기 지금 보면은 검색어를 여기다 충대로 1을 넣어주고 있고 여기 키워드에 이제 충대로 1이 전달돼서 갔겠죠. 충대로 1로 검색을 했을 때 결과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얘네들도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충대로 1이라는 이 충대로와 관련된 이런 주소들이 쭉 검색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그럼 리절트에 이렇게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그 정보를 아이고 그 정보를 이제 가져와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리절트 안에 중에 토탈 정보가 있어요. 토탈 정보 여기 토탈 요 총 몇 개의 결과가 있는지 그 중에서 10개만 보여준 거거든요. 첫 페이지에 10개만 보여준 거거든요. 두 페이지 10개 하면은 그 다음 이제 데이터가 오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토탈은 리절트에 있는 커먼에 있는 값 중에 요 커먼에 있는 값이 요 또 딕셔너리가 되죠. 그 딕셔너리 안에 토탈 카운트라는 곳에 총 개수가 나오죠. 라는 곳에 총 개수가 나오죠. 얘를 뭘로 형변환을 해주면 되냐? 강의 노트는 형변환 안 하고 있는데 인트 값으로 형변환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는 어디에 있어요? 주소의 리스트는 주소라는 이제 키값 안에 요 배열 형태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쭉 들어있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토탈을 이제 리턴을 해줘요. 이제 튜플 형태로 리턴을 하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검색을 위한 어드레스 이제 주소를 검색하기 위한 이제 함수를 만들었고요. 너무 커서 좀 줄일게요. 자 이제 얘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실제로 실용적이게 이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입력을 받게끔 만들어요. 이제 내가 검색을 할 게 충대로 1만 검색을 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키워드로 인풋 검색어 입력 사용자로부터 검색어를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는 몇 페이지를 보고 싶으냐라는 의미로 검색 페이지 기본은 1이에요. 입력받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에는 페이지당 검색수 기본은 10개로 할게요. 이거 10개씩 검색되게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인풋으로 받으면 이게 문자열 형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이지를 이제 다시 숫자형으로 바꿔주게끔 하기 위해서 인트 페이지로 바꾸면 숫자형으로 바꾸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여기서 그냥 엔터를 딱 누르면 빈 문자열이 오잖아요. 그래서 기본 값으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약에 페이지에 어떤 값을 입력했으면 인트 페이지를 이용해서 만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1로 기본 값을 만드는 거고요. 리미트는 역시 똑같이 인트 리미트형으로 바꾸되 만약에 리미트가 없으면은 10으로 기본값으로 이제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search address를 이용해서 이 키워드 넣어주고요. 페이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리미트 정보를 넣어줘서 검색 결과를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소 정보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토탈 정보가 오죠. 그래서 두 개의 정보를 봤는데 주소 정보 변수에 받고 토탈은 이제 토탈 정보에 이제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자, 몇 개의 결과가 나왔는지를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for i, 이제 어드레스를 여기로부터 받는데 enumerate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매겨서 받도록 할게요. enumerate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받을게요. 그럼 인덱스 정보가 여기 i로 오게 되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주소 정보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오게 돼요. 0, 이런 리스트를 이제 변환하게 돼요. 원래 자, 여기에 이제 뭐 어떤 주소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겠죠. 아까 봤던. 그리고 1, enumerate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해서 이제 리턴을 하게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요소 하나를 빼면 요게 되겠죠. 요게 되고 그 인덱스 요거 i로 받는 거고 요 첫 번째 0번 그리고 여기 주소 데이터를 여기다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받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넘버링을 하기 위해서 페이지가 1페이지에는 이제 뭐 1, 2, 3, 4, 5, 6, 7, 8, 90, 10개를 보여줘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11부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계산하는 식을 이제 좀 넣을게요. 리미트 곱하기 페이지 1페이지면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이제 1페이지면 0이 되겠죠. 0 곱하기 리미트는 뭐예요? 그냥 0이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i 플러스 1 i는 0번 인덱스부터 시작하니까 1을 해야지 1, 2, 3, 4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2페이지로 갔어요. 10개씩 보는데 2페이지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는 이제 10개고 10개 곱하기 페이지는 2페이지인데 2페이지 마이너스 1하면 1이죠. 10이 되고 거기다 플러스 i 하면 11, 12, 13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넘버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프린트 이제 자 각각의 이제 데이터를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넘버를 해주고 세 자리에 맞춰서 이제 넘버링을 해주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이제 보여주냐? 주소에 있는 정보 중에 아무거나 보여주기보다는 도로명 주소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여기 있는 주소 중에 이 도로명 주소 부분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프로그램을 다 작성을 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요 프로그램에서는 뭘 하는 거냐? 요 주소.go.kr 여기 웹 API를 이용해서 주소 정보를 이제 받는 거죠.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검색어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충대로 1 검색을 하면 첫 페이지 볼 거고요. 10개씩 볼 거예요. 그럼 10개씩 봤을 때 각각 충대로 1로 검색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충대로 1 한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10개씩 본다 하면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페이지는 11번째 거부터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네이션을 하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뭐 강남도 한번 쳐볼게요. 강남 기본 값은 그냥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기본 값으로 설정이 돼서 자, 이렇게 10개씩 보여주는데 전체 데이터는 총 몇 개가 있냐면 24,414개나 돼요. 강남으로 검색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많은 주소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데이터로 만들기가 힘들죠. 우리는 스스로 만들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미 그 웹 API 형태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때요? 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요 부분 API 장점 중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이 분리가 된다는 말. 우리 서버 그냥
서버 우리하고 상관없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그 서버에 있는 API를 가지고서 클라이언트를 이제 만들었죠.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서버는 서버 나름대로 그냥 API만 제공을 해주고 우리는 그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짠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되겠죠.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주소 검색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